안녕하세요. YK사이언스에서 물리를 담당하고 있는 송종호 선생님입니다. 이번에 이제 새로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중학교에서 졸업하고 고등학교 새로 들어가서 통합과학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지금 학교별로 어떤 스타일의 문제들이 나오는지, 난이도는 어떤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제가 이거 준비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수지고를 준비를 해서 수지고가 난이도가 어떤지, 어떤 스타일의 문제들이 나오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계속해서 이제 물리를 담당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했었고요. 그동안 뭐 영재학교 입시해서 이제 영재학교나 과학고 입시 준비도 했었고, 뭐 고3들 이제 수능 준비도 했고, 다양하게 입시에 대해서 준비를 했었던 그런 선생님입니다. 네. 자, 수지고 통합과학을 좀 분석을 할 건데, 일단은 1학기 중간고사는 문제가 24문제가 나왔어요. 서술형 문제는 없었고 다 객관식이에요. 대부분 객관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수지고가 난이도가 좀 높다, 요게 이제 좀 힘든 점이 될 수 있죠. 다른 것들은 다 이제 객관식 문제로 나오니까 그런 건 괜찮은데, 그 난이도가 실제로 좀 어렵고, 그리고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이 기출 문제로 나오는 경우, 그 실제 시험에 출제된 경우가 있어요. 특히 물리 파트가 이제 여기도 제가 적어놨지만, 지금 그 1학기 중간고사에서 신소재 내용이 간단하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신소재가 이제 어떤 것이다, 이런 개념적인 내용들만 진행하는 게 원래는 통합과학 책에 나와 있는 수준인데, 여기에서 시험 문제에서 뭘 했냐, 실제 물리학 1에서 나오는 그 반도체에 대한 내용을 문제로 냈어요. 근데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했겠죠. 그렇다는 거는 학교에서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추가로 수업을 더 진행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집에서 문제집 사다가 문제 풀면 그거 가지고는 그런 문제들의 대비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와 함께 그 수지고 맞춤으로 수업 준비를 하면서 좀 보충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그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쭉 다 봤더니, 다른 파트, 이제 물화생지 중에서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은 사실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도 통합과학 수준에서 이제 조금 더 어렵고 덜 어렵고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물리학 파트만 문제 난이도를 떠나서 책에 없는, 교과서에 없는 물리학 1의 내용을 좀 가져와서 문제를 낸 게 이제 자주 보이거든요. 그만큼 학교에서 물리 파트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고 그거에 대한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수지고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이제 문제 제가 한 2문제 정도 간략하게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요거 1학기 중간고사 문제들이고요. 자, 먼저 6번 문제 나왔는데, 지금 별의 중심부에서 시간에 따른 헬륨의 질량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하면서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죠. 처음에 그래프가 여기 한 25%, 30% 요 정도 수준에 있다가 쭉 증가, 그래서 100%까지 갔다가 떨어지는 것. 자,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요 수소의 질량비는 중심에서의 질량비를 의미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수소의 질량비가 변화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별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때문에 일어나는 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핵융합에 대한 문제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처음에 별이 탄생한다는 것 자체가 내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상태, 그때를 이제 우리가 주계열성, 이제 하나의 항성 별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핵융합을 해서 스스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빛을 내는 것. 단순히 빛이 나온다 해서 별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애한테 너무 뜨거우면은 얘도 덩달아 뜨거워져서 빛이 나올 수 있는 건데, 그거 말고 핵융합을 통해서 빛이 나오는 애들, 이런 애들 우리가 별이라 부르고, 그 중에 첫 번째 단계가 수소 핵융합. 수소를 핵융합하면 결과물이 뭐가 나오냐? 결과물이 헬륨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수소 핵융합 때문에 헬륨이 만들어지면서 헬륨량이 쫙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수소가 다 핵융합을 마치게 되면은 더 이상 수소가 없죠? 그러면 핵융합할 재료가 없게 됩니다.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 별이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하게 돼요. 원래는 수소 핵융합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려는 힘이, 안에서 수소 핵융합, 핵폭탄 터지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이게 수소폭탄 원리가 사실 별의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에 수소폭탄이 터진 효과가 발생하니까 중력으로 잡아당기는 거, 폭탄 터져서 밀어내는 거, 요것에 의해서 별이 일정한 크기가 딱 균형이 맞춰져서 유지가 돼 있다가, 수소가 다 떨어져서 더 이상 핵융합이 없으니까 중력 효과만 있겠죠? 그럼 별이 쫙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별이
질량이 한 점으로 쫙 모이게 되고 거기서 높은 온도와 높은 압력이 작용하게 되면서 이번에는 헬륨을 가지고 핵융합할 수 있는 조건까지 도달하게 되면 더 높은 온도, 더 높은 압력 때문에 헬륨 핵융합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헬륨 핵융합에 의해서 쭉 헬륨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결성이고 이쪽부터는 더 별이 커지는 거성 형태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기억부터 봅시다. 별의 질량이 클수록 기억 시기가 길어진다. 자, 별의 질량이 크다는 거는 당연히 그 안에 내용물이 많겠죠. 그러면 안에 수소가 더 잔뜩 들어있을 거고, 그러면 수소가 핵융합을 하는 건데 수소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연료가 많으니까 더 자동차가 오래 가듯이 핵융합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구나가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사실 수소가 많으면 핵융합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서 질량이 크면 그만큼 수소 핵융합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더 빨리 수소가 다 고갈되게 됩니다.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기억 시기는 짧아지게 돼요. 헬륨이 더 빠르게 만들어진다. 자, 틀렸고. 자, 니은 식의 별의 중심부는 중력 작용을 수축한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별이 중력에 의해 수축하려는 힘과 안에서 핵융합으로 인한 폭발에 의한 그 압력으로 커지려는 것. 그 두 개가 균형을 이뤄서 일정 크기를 이루다가 수소 핵융합이 끝나니까 더 이상 내부 에너지가 없어서 중력 수축만 쭉 일어난다. 그래서 니은 맞았고. 디귿. 자, 디귿식의 별의 중심부에서 탄소가 생성된다. 자, 여기에서 제가 아까 수소 핵융합 기간 때, 요 수소가 핵융합할 때 뭐가 만들어진다? 헬륨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여기에서는 이제 헬륨 핵융합 반응이라는데 헬륨 핵융합 반응으로는 뭐 산소나 탄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탄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헬륨 핵융합으로 탄소 만들어진다? 요거는 정답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풀면 되고요. 다음 문제. 자, 요거는 이제 1주기, 2주기 원자 ABCD에 대한 자료와 요걸로 이제 이루어진 화합물에 대한 자료다라고 나왔는데 일단은 요 ABCD 원자 4종류가 나왔죠. 이 원자들이 지금 1주기 혹은 2주기에 속한 원소들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 1주기와 2주기에 속했다 그러면 원자 번호 10번까지 그 뒤는 이제 빼도 되겠죠. 왜냐면은 1주기에는 이제 수소 헬륨 딱 2개 있고 2주기가 리튬부터 이제 아르곤까지 이렇게 8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총 10개 안에서 요 후보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A부터 보도록 합시다. 원자 번호분의 원자과 전자수가 3분의 1이래요. 그러면 원자 번호 3번에 원자과 전자 1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6번에 2개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하나씩 따져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원자 번호 3번이라면 리튬이겠죠. 리튬의 원자과 전자 몇 개다? 1개. 그러면은 이게 리튬이 맞겠구나 라는 걸 체크할 수 있어요. 만약에 얘가 6번이다. 6번이면 탄소인데 탄소 원자과 전자 4개거든요. 그래서 여기 약분하면 3분의 2가 나왔어야 되니까 안 되고 9번이면 여기에서는 원자과 전자가 7개여야 되는데 바로 여기 있네요. 네, 일단 여기 들어갈 거니까 여기는 리튬이 맞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리튬 이렇게 되는 거고 자, B 제가 앞에서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와버렸죠. 자, 9분의 7인데 원자 번호 9번이 플로린이고 플로린 원자과 전자가 7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의심할 필요 없이 그대로 플로린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C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원자 번호가 4번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원자 번호 4번이면 베릴륨인데 베릴륨의 원자과 전자 몇 개냐? 2개예요. 그러면은 4분의 2에서 2분의 1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아니겠죠, 베릴륨이. 자, 그러면 이제 원자 번호를 8번으로 가봅시다. 원자 번호 12번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10개까지, 10번까지만 요 후보에 들기 때문에 원자 번호 8번 산소구나. 원자과 전자 6개 맞구나. 그래서 여기 C에 산소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D 같은 경우는 지금 원자 번호랑 원자과 전자 수가 똑같죠? 요거는 원자 번호 1번 수소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A, B, C는 다 찾았고 이제 여기 가나다라로 넘어갈 건데 자, 가 같은 경우는 A와 B 그래서 여기 리튬과 플로린을 보면 되는데 리튬은 원자과 전자 1개 그리고 플로린 원자과 전자 7개 얘는 1가 양이온 그 다음에 플로린 1가 음이온 그래서 LiF 1대1 반응하는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A하고 C인데 여기서도 지금 보면 Li2O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냐? 얘는
지금 원자가 1개짜리 1가 양이온이고 얘는 6개짜리 2가 음이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플러스가 하나인데 여기 산소는 2-다 보니까 리튬이 2개가 있어야 합이 0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결합한다 보시면 되고, 요거 가하고 나는 지금 이온 결합. 그래서 양이온이냐 음이온이냐 따졌다면 다 같은 경우는 지금 C 하나 D 하나죠. H2에 산소. 산소 아니 물. 죄송해요. 네, 물이고. 자, 요거 같은 경우 지금 뭐다? 공유결합이다. 자, 공유결합을 한 형태. 이제 우리가 이온 결합이냐 공유 결합이냐 당연히 실제 결합으로 보는 거지만 그냥 쉽게 보면은 금속과 비금속이 만났다. 그러면은 이제 이온 결합, 그리고 비금속끼리 했다. 공유 결합을 이제 생각해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금속은 지금 A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리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온 결합이었고 얘는 공유 결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소는 공유 결합이죠. 수소는 이제 1쪽에 있어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얘는 비금속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이온 결합이 아니고 공유 결합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HF. 네, 요렇게 공유 결합했다 라고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억부터 봅시다. 가나다르 중에 이온 결합 물질 2개다. 요거 위에 거 2개죠? 맞았고, 나의 녹는 점은 라의 녹는 점보다 낮다인데, 자, 나 같은 경우는 이온 결합, 라 같은 경우는 공유 결합이에요. 자, 이 공유 결합이 결합 자체는 강한데 이 결합으로 만들어진 분자와 분자 사이의 결합력은 별로 강하지가 않아요. 좀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물질들 대부분 여기 기체 상태로 존재하거나 아니면 뭐 액체 정도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는데, 이온 결합 물질은 물질이 이온화가 되어서 정기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성질을 띠게 되고 그 플러스 마이너스의 정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달라붙는 물질이기 때문에 플러스 물질 옆에 마이너스가 붙었다. 그럼 또 그 마이너스 옆에 플러스가 붙고 또 그 플러스 옆에 마이너스가 붙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쭈르륵 붙기 때문에 이 서로 다른 애들끼리도 계속해서 연결돼서 붙는 강한 인력이 작용하게 되어서 우리 일상생활 보는 물질들 대부분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소금 같은 게 대표적인 예죠. 염화나트륨. 자, 그래서 훨씬 더 결합이 강한 건 어느 쪽이다? 이온 결합 쪽이다. 그래서 나의 녹는 점은 라의 녹는 점보다 낮다? 아니죠. 나가 이온 결합이기 때문에 얘가 녹는 점이 더 높습니다. 그렇게 체크해 주면 되고, 디귿. A가 다와 반응에 만들어진 수용액은 산성을 띈다. 자, 여기서 A는 리튬이고 다는 물인데, 리튬이 물과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얘가 이제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르는데, 리튬이 OH랑 반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LiOH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원래는 H2O인데 수소가 하나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두 개 반응하는 동안 이렇게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원래 그러니까 LiOH랑 H2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올바른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해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서 수소 기체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수소 기체가 발생하게 될 거고, 아니면 여기서 이 수소가 기체로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물속에 녹아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물속에 녹아 들어간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여기서 기체로 빠져나가고 요 OH가 Li랑 OH가 이온 상태로 녹아 들어가서 요거 때문에 염기성이 된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문제 간단하게만 풀어봤고, 이제 2028년 수능도 바뀌고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여기서도 뭐 지금하고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당연히 수능도 잘 봐야 되고 내신 관리도 잘 해야 되고, 내신 등급이 5등급제로 바뀌게 되는데, 이게 등급이 워낙 좀 세분화되지 않다 보니까 한 등급 차이가 꽤 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같은 등급 안에서도 결국은 수능으로 또 구분을 하는 그런 형태가 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해서 내신 관리 잘하면서 수능 공부, 아무리 뭐 과학이 이제 자세하게 안 들어가고 이제 과탐으로 그냥 통합과거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또 분명히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다 변별력 가지려고 노력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 잘 해줘야 되고 내신 잘 챙겨야 되겠다. 그런 것들 놓치면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힘들 수 있으니까 항상 방심하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중에 실제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